오늘 저는 엄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3개월만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잠깐이야.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가는 건 위험해. 당분간은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걷는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 딸 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째인 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사위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집에서 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닌 공장지대와 오래된 창고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불안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늘 푸른 재활요양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리세요, 어머니.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로 왔니?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사랑이야. 우리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돌보려고 하는 거야. 3개월만, 진짜 3개월만 지내봐. 하지만 사위의 눈은 제 얼굴을 피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셔도 되잖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대기하고 있었던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소 동의서 -3개월 의무 입소, 중도 퇴소 불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며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이게 서로를 위해 제일 좋은 선택이야.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번호판이 흐릿해지고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람소리와 바닥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평생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은주 하나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요양원 침대 한 칸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입 밖으로 부르며 울었습니다. 은주야, 엄마한테 왜 그러니?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독약 냄새, 낯선 복도, 밤마다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 그런데도 제가 가장 버거웠던 건 무릎의 통증도 불편한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꿈에서조차 딸 은주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3개월만 참으면 되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옆 침대에 누워있던 청년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잠 못 주무셨죠? 그의 이름은 정태호. 32살 택배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팔에 큰 부상을 입어 잠시 요양원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청년이었지만 말투에는 이상하게도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 오신 지 일주일 됐죠? 솔직히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 말에 저는 울컥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걱정된다, 힘내라 말했어요. 근데 2달 지나니까 다들 바빠지더라고요. 결국엔 연락 끊기더군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또 한 번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따님이 찾아오잖아요. 그건 감사한 거죠. 태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이번 달부터 엄마 연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려고 해. 통장 좀 갖다 줘. 카드도 필요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통장을 내가 관리해야 하니? 엄마 몸도 불편하고 여기저기 신경 쓰면 오히려 더 힘들잖아. 요양원비 밀리면 큰일 난다고 원장님도 그러셨어.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연금 통장과 카드 2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요양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내 연금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원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요양원비가 안 나갔다는데 무슨 일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 엄마, 이번 달은 좀 대신 다른데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다른데? 그게 뭔데? 사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연금으로 너희 카드값을 냈다는 말이냐? 옆에서 듣고 있던 태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한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계가 돈에 얽혀버려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 빌려줘. 급해서 잠깐만 쓸게. 그 말이 시작되면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장의 종이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작은 종이에 적어준 메모였습니다. 순자야, 이 통장은 내가 정말 끝까지 버티기 힘들 때 써라. 누구에게도 쉽게 넘기지 마라. 특히 잠깐만 빌려줘라는 말 조심해라. 그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돈으로 보고 있는 걸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은 곧 확실한 배신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태호의 도움으로 제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몰랐던 끔찍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뒤 태호와 함께 요양원 상담실에서 인터넷으로 제 명의의 계좌들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연금 통장, 기초연금 통장, 그리고 하나 더 오래된 은행 이름이 적힌 계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잔액 9,846만.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 손에 쥐어줬던 작은 종이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쓰는 돈이야. 누구에게도 쉽게 내주지 마라. 잠깐만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그 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구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딸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사위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통장 조회 같은 걸 마음대로 해? 엄마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양원비 왜 안 냈니?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달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넣으면 2배가 된다고 해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 카드값이 아니라 2배가 되는 투자?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이건 잠깐 쓰는 거야. 다음 달에 바로 돌려놓을게. 그 말,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잠깐만 빌려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특히 그 말 조심해라. 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보는 거냐?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우리가 엄마 버린 거 아니야. 그때 조용히 뒤에서 듣고 있던 태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버렸죠. 사위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습니다. 넌 뭔데 끼어들어. 우린 가족이야.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지켰어야죠. 침묵이 방을 눌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한 거야.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 내 인생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라고.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알기나 해. 이 시대에 살아본 적이나 있어.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버티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줄 알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힘들면 솔직히 말했어야지. 엄마 미안해. 도와달라 했어야지. 왜 날 짐으로 만들었어?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부담이었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부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통장은 내가 지킨다. 사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감정?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감정이 없겠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간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은 무리야. 못 걸어. 집은 계단도 있고. 그 말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계단은 내가 기어서라도 올라간다. 그날 저는 태호의 부축을 받아 요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늘 푸른 재활요양센터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에게 버려진 노인의 인생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 요양원을 나와 태호의 부축을 받아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태호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에 가야지.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확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남편이 제 앞으로 몰래 남겨준 작은 반지하 빌라. 그 집이 지금도 내 이름으로 돼 있을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는 동안 손이 차가워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담보대출 없음, 주소 지역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이라면 그 말은 곧 보상금이 상당히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서둘러 그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시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전세 2억 8천 3억 2천, 매매 4억 4억 5천.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던 작은 집 한 채가 이렇게나 큰 가치를 갖고 있다니. 할머니, 이거 진짜면 할머니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겠어요. 태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영원한 절망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양원에서부터 쫓아온 은주와 사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위는 숨을 헐떡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혼자 이런 거 알아보면 안 돼요.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기는 가족에게도 당하더라.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 힘든 거 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를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정말 끝이야. 집도 잃게 생겼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했어. 엄마한테 손 벌리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 말에 가슴이 싸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버리진 말았어야지. 은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느낀 거라면 정말 잘못한 거야. 사위 역시 굳은 얼굴로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키운 딸, 저를 버린 딸, 하지만 울면서 손 내미는 딸.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끊어야 할까?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 힘든 것도 이해한다. 근데 명심해라.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의 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도 내 삶에 손댈 권리는 없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산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산다. 너희에게 줄 재산은 없다. 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신 내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건 언제든 준다. 그 순간 은주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닌 사람으로 만나자. 며칠 뒤 작은 반지하 빌라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 짐을 정리했고 3개월 후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늘은 맑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가끔 들러 스마트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으로 이어진 인연이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태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딸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차 한잔할 정도의 거리. 그리고 그 사이 돈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은주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조용히 살지. 엄마, 진짜 미안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 미영이의 생일날 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뭐야 이거? 꿈을 찾을 때 쓰거라.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쓰는 돈이다. 미영이는 봉투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한테 당당히 말해라. 이건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은주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어떤 재산도 은주와 사위에게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는 희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마음이라고. 저는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가 보내온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첫 수학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7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시험지일 뿐입니다. 저는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이용당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짐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짐이라 부르지 않는 이곳에서, 그리고 가끔 태호가 가져다 주는 싱싱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당신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